이번 실화의 주인공은 전업주부 한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무뚝뚝했지만 성실했고 아내는 그를 의심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집안일을 하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낯선 통장.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지탱해 오던 가정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대답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훌쩍 넘으면서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큰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 같은 집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공유하고 아이를 키우고 수많은 사소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봉합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기운은 늘 퇴근이 늦었고 핸드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침대맡에 두던 휴대폰을 부엌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어가며 예민해진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이라는 작은 균열이 번져나갔다. 저녁은 먼저 먹어. 회식이 있어. 또, 이번 주에만 3번째잖아. 요즘 일이 많아. 내가 말했잖아. 짧은 대화는 늘 그렇듯 어색하게 끝났다. 내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고 그의 대답은 늘 단호하면서도 설명이 부족했다. 거실에 앉아 홀로 식사를 마치고 있으면 어느새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 불안은 작은 파동처럼 퍼져갔다. 어느 날은 빨래를 정리하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회사 근처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급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서랍에 넣어두었다.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그를 추궁하면 되레 내가 의심 많은 아내로 전락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눈에 보이는 모든 사소한 흔적들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지민아,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늦을까? 몰라, 나도 신경 안 써. 그냥 회사 일이겠지. 아들 지민의 태도는 무심했다. 젊은 세대에게 부모의 일상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달랐다. 내가 쌓아 올린 가정이라는 탑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그는 또 늦게 들어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나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없어. 왜 그렇게 물어? 그냥 예전보다 더 멀어진 것 같아서. 괜한 걱정 말고 피곤해서 그래. 그는 늘 그랬듯 애써 무심한 대답으로 대화를 끝내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그의 옷장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봉투 속에 보인 건 낯선 이름으로 된 통장 한 권이었다. 내 이름도 가족의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책자가 손끝에서 묵직하게 전해졌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건 뭐지? 왜 내게 숨긴 거지? 그 순간 깨달았다. 내 불안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나와 다른 삶을 꾸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손끝에서 덜컥 소리가 났다. 나는 통장을 꼭 쥔 채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어버린 사람처럼 두려움에 휩싸였다. 여기서 끝내지 못했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살아온 지난 20년의 믿음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통장을 손에 쥐고 있던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책장을 닫고 등을 돌린 남편의 숨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통장을 꼭 쥔 채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아래로 밀려오는 건 피로가 아니라 수천 가지 상상들이었다. 다음 날 집안일을 마친 뒤 나는 몰래 은행을 찾았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며 혹시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직원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내 눈앞에는 몇 장의 거래 내역서가 놓였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낯선 계좌로 송금된 내역,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 이름, 그리고 특정 날짜마다 규칙적으로 인출된 큰 금액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히 비상금이 아니야. 생활비를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건 누군가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흔적 같았다. 저기 이 거래 내역에 적힌 요양병원은 정확히 어디예요? 그건 사랑요양병원입니다. 보호자분이 자주 입출금하시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병원이라니. 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퇴근하고 돌아와 말없이 앉아 밥을 먹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늘 핑계처럼 내뱉던 일이 많다는 말. 혹시 그는 나 모르게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집 앞에서 마침 마주친 이웃 정숙이 나를 불렀다. 지연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얼굴일 땐 꼭 무슨 일이 있더라. 나중에 차 한잔하자. 들어가서 쉬어.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다. 정숙의 눈빛은 뭔가 감지한 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기우는 잠시 놀란 눈치였다. 내가 깨어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다. 오늘 많이 늦었네. 응, 미안, 일이 좀 있어서.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그는 넥타이를 풀며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의 침묵.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거 뭐야? 기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 이름도 없고 우리 집과도 상관없는 계좌가 있는 거야?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만든 거야. 별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대답을 곱씹었다. 별거 아니야? 몇 년 동안 돈을 넣고 빼면서 그게 별거 아니라고. 몰라서? 도대체 뭘 대비한 건데? 나도 모르는 준비를 왜 혼자 해? 지연아, 제발 그냥 넘어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일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기우는 말없이 통장을 다시 덮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더 무거웠다. 방으로 들어온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가에 얕은 주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온 걸까? 지난 세월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림자 속의 삶이었을까? 내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 말은 차갑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밤새도록 뒤척였다. 남편의 숨소리는 가까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다. 통장을 다시 서랍 속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준비가 된 걸까? 이 사람에게 진실을 묻고 그 대답을 감당할 준비가. 아침이 되자 기우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얘기 그냥 넘기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줘. 아침부터 그 얘기를 꼭 해야겠어? 그럼 언제 할 건데? 당신이 숨기는 게 뭔지 나도 알 권리가 있어. 그는 신문을 천천히 접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속에 잠깐의 망설임이 스쳤다. 나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이 통장 수년 전부터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갔더라. 규칙적으로. 그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라고. 혹시 몰라서? 누구를 위해? 나와 지민을 위해서라면 왜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의 침묵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내뱉으면 덜 아플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인정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매달 빠져나간 큰 금액, 그리고 사랑요양병원이라는 이름. 이 병원 대체 누구야? 누구를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거야?
기훈은 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말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배신인지 알아?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 기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는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후회, 분노,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붙잡으려는 듯한 절망감. 지연아,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제 시작인데. 난 더 이상 모른 척 못해. 이건 설명하기 어렵다. 내가 알면 상처만 받을 거야. 그럼 지금처럼 거짓 속에서 사는 건 상처가 아니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그 떨림을 누르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맞은편에 앉아 그를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겼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친정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나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내가 사랑요양병원 알아? 난 오늘 그 이름을 봤는데 우리 집 돈이 거기로 빠져나가고 있더라. 뭐라고? 지연아,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당장 따져야 해. 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단순한 바람일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보다 더 무거운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밤늦게 돌아온 기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거실 불을 켜고 기다리다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었어? 나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와? 그게 똑바로 대답해봐.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추궁이 아니라 우리 결혼이 끝을 향해 가는 신호라는 걸 말이다. 며칠을 망설였다. 통장을 쥐고 내 마음을 붙잡고 무수히 자문했다. 이걸 끝까지 파헤치는 게 옳은 걸까?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키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훈의 침묵은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설명하지 않는 그의 태도, 회피하는 눈빛은 차라리 대답보다 잔인했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그 거래 내역에 적힌 사랑요양병원으로 직접 가보기로. 확인해야 했다. 아니,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몰려왔다. 하얗게 칠해진 벽, 부드러운 피아노 연주 소리, 그리고 느릿느릿 걷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나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강기훈 씨, 이곳 환자 보호자로 등록돼 있나요? 강기훈 씨요? 네, 자주 오세요. 오늘도 아마 오전에 다녀가셨을 거예요. 직원의 말은 내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오늘도?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혹시 누구 환자 보호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보호자분이 아니시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단호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기훈은 누군가를 이곳에서 돌보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의자에 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잠시 후 병원 복도를 걷다 낯선 여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 또박또박한 발걸음. 직원들과 눈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은 익숙해 보였다. 나는 그 여자가 안내실 옆에서 서류를 건네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보호자 확인증이 들려 있었다. 민정 씨, 이번 달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기훈 씨랑 다시 찾아뵐게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정 기훈 씨?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호칭. 나는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기훈 씨랑 다시 찾아뵐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다. 남편과 함께 이곳을 함께 드나드는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민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나는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배제된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핸드백 속 통장이 낯선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믿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낯선 여자의 얼굴.
그날 밤 남편이 들어서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늘 요양병원에 다녀왔어. 뭐, 당신이 자주 가는 곳. 거기서 낯선 여자를 봤어.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훈 씨랑 다시 찾아뵙겠다고. 기훈의 얼굴이 굳었다. 말문을 닫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의 침묵이 다시금 나를 파고들었다. 이제 대답해. 그 여자는 누구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거야? 거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믿어온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부엌에 서서 칼을 잡을 때도 거울 앞에 설 때도 마음속에서 한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민정. 남편과 함께 병원을 드나들던 여자.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기훈 씨라는 호칭은 내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숨어 있지 않고 직접 확인해야 했다. 병원 복도 끝 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녀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민정은 차분한 표정으로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련된 원피스와 단정한 머리, 그리고 곧게 선 어깨. 나는 순간 거울 속의 내 모습과 그녀를 비교했다. 늘 집안일에 치여 수수하게 살던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여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그 앞에 다가가 목소리를 냈다. 저기요. 네. 저를 아세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차가우면서도 예의 바른 시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넣으며 말했다. 당신 강기훈 씨 아시죠? 기훈 씨요? 그녀의 입술이 그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는 순간 나는 다시금 온몸이 굳어졌다. 내 남편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니까. 혹시 아내분이신가요? 그래요. 저는 그의 아내예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민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훈 씨와 함께해온 사람입니다. 순간 내 귀가 멍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함께해온 사람? 내가 알지 못한 세월 동안 내 남편은 또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함께 해온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도 기훈 씨와 삶을 나눠왔습니다. 단순히 잠깐의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차분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저도 제 자리를 지켜왔을 뿐이에요. 당신만 아내가 아니란 걸 이제 아셔야죠. 나는 숨이 막혀왔다. 소란스러운 병원 복도가 내겐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똑바로 나를 마주하는 눈빛. 나는 그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아직도 그녀의 말이 맴돌았다. 당신만 아내가 아니란 걸 이제 아셔야죠.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믿었던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듯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기훈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그녀를 만났어. 지연아. 서민정 그 여자가 당신 입에 붙은 이름이었겠지. 내가 오늘 다 들었어. 기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이미 그 어떤 대답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제 선명한 얼굴을 가졌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절감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민정을 만난 날 이후 내 삶은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거실의 공기는 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식탁 위의 밥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다. 말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퇴근과 외출을 반복했다. 나는 그가 나가는 순간마다 문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들 지민은 달라진 공기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늦은 저녁 그는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눈치를 살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두 분 다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숨 막히는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가 쌓은 균열은 이미 아이의 눈에도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에게 내 아버지는 다른 여자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기운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훈 씨, 지민이까지 눈치챘어.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어. 그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괜히 상처만 줄 거야. 상처? 지금 상처받는 건 나야. 내가 어떤 꼴로 이 집에서 숨 쉬는 줄 알아?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미 답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지금 누구와 살고 있어? 나와 지민 아니면 그 여자와? 그게 대답해. 당신이 만든 두 번째 인생, 이제는 감출 수 없잖아. 내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이었다. 엄마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민아 들어가 있어. 난 알아야겠어. 그냥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원망하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집 전체가 균열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민이 잠든 후 홀로 거실 불을 꺼두고 앉아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왔던 걸까?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엄마로 남아야 할까? 기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결혼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증거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의 두 번째 인생이 무엇이든 나는 끝까지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며칠 동안 이어진 침묵은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기훈은 집 안에서도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나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 순간은 찾아왔다. 한밤중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던 내 앞에 기훈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토록 기다려온 대답이었지만 차라리 듣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했다. 내 손끝이 떨렸다. 이제라도 말해. 숨기지 말고 전부. 그 통장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어.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어. 두 개의 삶? 그래. 하나는 당신과 지민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정과 함께 만든 삶. 순간 숨이 막혔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내 귀에 박히는 순간은 너무나 잔인했다. 내가 믿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의 무게로 무너져 내렸다. 민정 그녀와 함께라니 얼마나 오래였어? 10년 넘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내가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고 아이의 졸업식에 함께 서 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애써 눈을 치켜들었다. 내가 뭘로 보였는데? 당신에게 나는 뭐였어? 지연아 나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너도 지민이도. 하지만 민정을 만난 순간 놓을 수가 없었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 말 한마디로 내가 견뎌온 세월을 짓밟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롭게 뻗어나갔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비겁했어.
두 삶 모두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고 언젠가 민정과 따로 삶을 꾸리려고 했던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너와 지민을 버릴 용기도 없었어. 결국 난 두 여자의 곁을 오가며 살았던 거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최소한 후회는 해? 후회해. 하지만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았어. 두 사람 모두.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내 목소리는 절망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숨소리만 무겁게 흘러나왔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선택해야겠지. 하지만 그 선택이 뭐가 됐든 넌 날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남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결코 이 배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거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벼르던 말을 꺼냈다. 기훈 씨,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세월 동안 내가 믿어온 건 당신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다 깨져버렸어. 앞으로는 나 자신을 믿고 살 거야. 그 순간 기훈이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그 안에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이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내 인생에서 길을 잃었어. 두 사람을 동시에 붙잡고 싶었던 게 결국은 모두를 상처 입힌 거지.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나와 지민 그리고 그 여자까지. 누구도 놓지 않으려 했다면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네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바보 같은 마음이 있어. 비록 자격은 없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단호하게 물었다. 누구와 살고 있었어? 대답해. 나와 아니면 그녀와?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살고 있었어. 집에 돌아오면 당신과 지민과 함께 살았고 병원에 가면 민정과 또 다른 삶을 살았어.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더 비겁했지. 미친놈. 지연아, 한쪽을 택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 당신을 버릴 수도 민정을 버릴 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끌고 가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와 살면서도 다른 여자의 세상에서도 살았단 말이네.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절반짜리 아내였던 거야? 아니야. 넌 내 전부였어. 동시에 민정도 내 전부였던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알지만 난 그렇게 살았어. 그게 내 죄야.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다. 잔인한 진실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숨김은 없었다. 그래. 이제야 알겠네. 당신은 결국 아무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거야. 나도 그녀도. 오직 당신 자신만 지키고 싶었던 거지.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는 결국 나 자신만을 지켜온 거야. 미안하다. 그의 고백은 칼날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히 깨우는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서랍 속에서 그 통장을 꺼내주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기훈은 그 자리에 앉은 채 나를 바라봤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같은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한 권의 통장이 밝혀낸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 한 가정에 충실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죠. 만약 여러분이 한지연 씨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화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실화 기록관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